네. 한 번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반복 계산을 하면.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파란 선에서 빨간 점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빨간 점선을 다시 파란 점선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빨간 점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주고. 그래서 앞에 어떻게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우리는 일단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이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에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되죠. 회귀분석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근데 이런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을 갖고 우리가 확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반복 계산으로 이걸 추론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모형의 선형 회귀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경사관법을 한번 이제 바닥부터 구현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임의의 선을 그어보고 그 임의의 선의 적당한 정도로 판단해서 더 나은 것을 업데이트하고 이 한 번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이걸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 전개였는데 그럼 처음에 선을 그으려면은 이렇게 임의의 점을 저 미분 꼬리표로 붙인 상태에서 선언을 했었죠.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당한 그 보폭을 그 다리 길이 알파 값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보폭을 조정해주는 변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였죠. 이걸 반복하면 되니까 폼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를 i라고 쓰기는 하는데 원래 보통은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저는 그냥 요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비워두고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거는 로스를 구해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죠. 로스를 구해가지고 미분을 한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미분을 잠깐 그쵸. 요거는 이제 그 로스에다가 미분을 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한 거였죠. 로스를 구하려면은 로스를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에 토치 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잖아요. 그럼 y 햇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는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y 햇은 x의 w 햇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w에서 여기 정의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로스를 정의했으면 로스를 미분해라 라는 명령으로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분해라라고 했는데 뭘로 미분하냐라는 거는 여기 있는 미분 꼬리표가 붙은 애를 이제 추적해서 이 변수로 미분을 하라는 거죠. 다시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면 얘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겠고 얘를 갖고 만든 y햇을 갖고 만든 로스에도 당연히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을 테니까 이 미분 꼬리표가 붙은 로스를 미분해다 라는 거는 그 w의 햇으로 미분을 하라는 의미겠죠. 미분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그 W 햇의 그래드 데이터라는 게 적절한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쵸?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미분된 것이 맞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손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이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다가 그쵸 요거를 곱해가지고 이 값을 W 햇 데이터에 업데이트 하면은 여기 이제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이 이제 빨간 선의 값을 요거로 이제 치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비포가 파란 선이었는데 빨간 선으로 업데이트되고, 이 업데이트된 빨간 선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파란 선의 값이 저장된 그 변수에다 덮어 씌우니까 이게 지금 한번 이터레이션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지. 그쵸? 끝났죠? 요거를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W 햇 데이터가 구해지는데 뭐 무슨 값이 나는데 true가 얼마였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true가 2.5에 4였죠. 베타 제로가 2.5, 베타 1이 4, 혹은 W 제로가 2.5, W 1이 4였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2.5랑 4 근처의 값이 적절하게 나왔죠. 그래서 잘 추정된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원래 이제 자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이제 새롭게 추정된 그 아이는 요런 이제 점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런 이제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곱셈을 해서 막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 순수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에러가 나네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쵸? 요거는 이제 미분 꼬리표가 없이 가만히 있는 순수한 그 텐서라고 했었죠. 벡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게 추정된 선인데 이게 그냥 거의 트루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트루를 저장 안 했네. 트루를 같이 이제 겹쳐서 그리면은 2.5에 4. 그쵸? 거의 이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초록색 선이 트루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이 이제 예측된 선인데 거의 사실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예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잘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회귀문서 문제에서 적절하게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의 햇을 추정을 한 그 이제 기본 모형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제가 이제 회귀분석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회귀분석이라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그런 그 테마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 로직을 잘 기억을 하시고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문제를 설계하는 법부터, 그러니까 학습이란 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뭔가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로스 펑션을 만듦으로 인해 갖고 우리의 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단순화되고 그렇죠? 그 단순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사하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그 최소값을 찾는지 로스 펑스의 최소값을 찾는지 이제 그런 가정들과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한 해서 뭔가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좀 결과만 나오니까 이게 중간에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폼은 팍 이렇게 돌리고 끝나는 것보다 폼을 돌 때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값들을 기록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값이 로스, 그 다음에 적합된 값들 y 햇, 그 다음에 w 햇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다시 초기값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오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그냥 몇 개를 기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W 해제 집합을 만들어 갖고 얘는 이제 그 여기 W 햇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WH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꼬리표가 붙은 텐서죠. 이 텐서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꼬리표가 빠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to 리스트를 하면은 리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리스트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이 리스트가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된 애가 또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씌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씌워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똑같은 게 들어갔죠. 이게 업데이트된 값이 들어간다면 이게 업데이트된 값이 이런 식으로 이중 리스트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그 업데이트된 W 햇의 값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코드이고 동일한 논리로 얘도 y 햇도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는 애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to 리스트로 만들고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로스 뭐 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펜드 메소드를 써서 뭐 이것도 또 똑같이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스도 계속 추가가 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어? 참.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이 학습을 한 거예요. 똑같이 학습을 한 건데, 그냥 몇 개가 더 기록이 되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y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지금 이게 구조가 두 개의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0이죠. 30은 이제 에폭마다 추가가 되니까. 그래갖고 0, 첫 번째 원소를 보면은 이렇게 쭉 값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을 봐도 쭉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원소에 대비해서 업데이트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가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에 y햇을 f폭마다 겹쳐서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값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값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점선. 아까처럼 점선으로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이동하고 그다음에 한 5 정도 넣으면은 5번 업데이트 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쭉 관찰을 하면 되죠. 확실히 5번보다 10번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15번 정도면은 거의 이제 붙었죠.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W 햇을 W햇은 그냥 이렇게 쳐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5에서 10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한 번 업데이트된 값이었죠. 기억나죠? 여기 앞에 저 수정 전 수정 후 3.6에 8.8 마이너스 3.6에 8.8인데 이게 이제 한 번 수정된 게 마이너스 3.6에 8.8 그 다음 두 번째 수정된 게 마이너스 2.5에 7.8 그래서 우리는 true가 2.5에 4인데 이쪽으로 점점 수정되어 가는 과정이 한눈에 쭉 보이죠. F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돼도 선이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손실 처음에 이제 8,587인데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26까지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로스도 이제 잘 줄어드는 그 과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한 5번 했을 때도 이제 적당히 맞고 10번, 15번, 20번 뭐 한 20번 정도 가면은 거의 맞네요. 그럼 이제 그 조금 이제 안 맞는 거 보려면 뭐 한 3번, 2번 이 정도에서 찍어봐야 되겠네요. 그쵸? 5를 말고 그럼 3으로 좀 바꿔볼까요? 3, 2, 3. 2에서는 마이너스 20보다 좀 더 이제 주황색 선이 밑에 있는데 이게 스케일이 자꾸 바뀌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3으로 하면 이렇게 좀 줄어들고 20 근처로 이제 오게 되고 그쵸? 주황색 선의 끝이
그다음 5로 하면은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네요. 아무튼 이 가정이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